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학년도 경찰대학 국어영역 이제 마지막 파트이네요. 33번부터 마지막 4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고전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보기 전에 33번 문제 풀기 전에요. 세 편의 시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가입니다. 좀 이쪽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다 세 편 다 정리하고 갈게요. 가는요, 정서의 정과정입니다. 고려 가요죠. 정과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정서가 유배지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연군 지정을 노래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과정, 정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서가 자신의 과정은요, 정서의 호입니다. 그래서 정서의 호, 정과정. 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씨와 자신의 호를 그냥 드러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배지에서 내가 어때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노래입니다. 영군 지정을 노래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내 님을 그리워하며 우니다니, 내가 임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지내다니, 산에 있는 접동새 난 이스타요이다.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나와 비슷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게 우리 접동새입니다. 접동새와 내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죠. 객관적인 상관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 이입 대상입니다. 무엇이요? 접동새가 화자 감정이 이입이 된 대상이다.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계속 볼게요.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니며 거짓인 것을, 나름 모함한 말들이 모두 거짓인 것을 잔월 효성이 알아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월, 효, 성은요, 지는 달과 새벽별은 알고 있어요. 내가 결백한 거 지는 달과 새벽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로 천지신명은 알고 있습니다. 잔월, 효성, 천지신명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벽이더시니 뉘러시니까 우기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과실도 허물도 천만 전혀 없습니다. 말이신뎌 무사람의 참소입니다. 스르뿐뎌 아으라는 건 그냥 자신의 감정을 하면서 이렇게 토로한 것이죠. 슬프구나. 스르뿐뎌.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 니마 도람 들으샤 괴우소서. 이미요 그러지 말고 돌이켜 들으시어 괴오소서, 괴히 여겨주소서, 즉 사랑해 주소서. 나를 다시 봐달라. 즉 내가 유배지에 가 있어. 나를 잊은 거 아니야? 어때? 내가 죄가 없는 거는 하늘과 땅은 알고 있어. 나 모함한 사람 누구야? 나 벌써 잊은 거 아니시죠? 저 다시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정리했고요. 나 보도록 하죠. 나는요 만분가입니다. 만분가는요 양반 가사이고요. 가와 같이 역시 유배라는 포인트 적어줘야 되겠죠. 나도 역시 유배 가사입니다. 유배가 많이 나오네요. 유배 가사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배 가사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한번 볼게요. 천상배곡경. 천상배곡경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위의 공전. 그러나 이 글에서는 천상배곡경 누가 계신 곳일까요?
나 유배가 있으니까. 그렇죠. 임금을 뜻하는 곳이고 천상배국경은 임금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임금 계신 곳, 여기에서는 나에서는요. 임금이 계신 곳을 비유해서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써드리진 않을게요. 천상배국경 동그라미 임금 계신 곳입니다. 11유 어dim에요. 오색은 깊은 곳이 자정천이 가려시니 자정천 임금 계신 곳입니다. 천문 구만리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구만리를 꿈이라도 갈 수 있을까? 차라리 쓰여지어 억만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밤 두견에 넋이 되어 두견은요 무엇인가요? 바로 화자의 분신입니다. 나 두견이라도 돼서 날아가서 변화하여 두견이 넋이 되어 이와 가되 우이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동리 동그라미입니다. 역시 임금 계신 곳. 임금 계신 곳에 점은 한널 구름되어 바람에 흘리나라. 그 다음 자미궁 역시 동그라미 임금 계신 곳. 자미궁에 날아올라서 옥환 향안전. 향안전 역시 동그라미 임금 계신 곳. 향안전에 지척에 나 앉아 흉중한 싸한 말씀 쓸 것이 사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나 날아가서 임금 곁에서 내 억울함을 말할 거야.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어나니 황하수 말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가히 없고 가태부 넋이런가 한숨은 무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객과 가태부 어때요? 밑에 나와 있네요.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대상들이죠. 억울함을 말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가져와서 나도 이렇게 또한 억울해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연산군 때 모사화 때문에 귀향을 가게 된 작가가 즉 조위가 유배에 처하게 된 후에 억울한 심정과 영군지정을 토로한 작품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영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옛날에는 정말 임금들은 정말 하늘의 해와 같은 절대 지존이었나 봐요. 모든 것들이 다 영군지정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까지 정리했고요. 우리 다도 정리하고 갈게요. 다는요.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송미인곡입니다. 송미인곡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정리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송미인곡 부분에서 이 글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바로 본사 3과 본사 4, 그 다음에 결사 1과 결사 2입니다. 본사 3, 4 부분과 결사 1, 2 부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송미인곡 안 읽어보셨다면 물론 그런 분들 없겠지만 다시 꼭 찾아보셔서 전체 전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님다희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님다희 동그라미 채워주시고요. 임 계신 곳 한양을 말합니다. 아무려나 야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다.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득 러로 가잔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외에 올라가니 높은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디 보며 지척을 몰아거든 천리랄 바라보랴 찰하니 물가의 가 배 길 하나 보랴 하니 물가 매와 물가 나왔어. 물가에 나아가 빈배 있나 바라보니 물가와 매는요.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입니다.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나 산에 올라가서 임금 보거나 그 다음에 어때요? 물가에 가서 어때 빈배 있나 바라보거나 그 임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왜 올라가니 구름과
구름이 가득하구나. 안 보여. 그 다음에 빈배 길하나 보랴 하니 바람이 물결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풉니다. 그러면 구름과 바람은 그렇죠. 나를 막는, 나를 못 가게 막는, 그 다음에 물결 또한 화자 임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물결까지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사 3하고 본사 4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본사 3은요.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어디와 어디가 나오고 있나요? 산과 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4는요. 독수공방의 애달품 꿈속에서 임가의 제여입니다. 어디인가요? 초가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이렇게 놓여 있느냐라고 하고 있네요. 자, 다해서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빈배입니다. 빈배라고 해서요. 빈배 이 부분요. 동그라미 쳐주시거나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화자의 절망감을 부각합니다. 이마트 가려면 어때요? 배만 있으면 안 되고 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빈 배만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절망스럽다라는 걸 부각시켜주고 있네요. 빈 배만 걸렸는고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가에 혼자 서서 다는 하를 굽어 보니 남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되어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모첨찬 자리에 모첨찬 자리는요. 화자 초가집 찬 잠자리를 의미합니다. 초가집 참 잠자리에 밤뚱만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반벽청등 역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이라는 의미인데요.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C 부분과 C는 절망적, 그 다음에 C와 D가 아니라 E죠. 이 부분도 역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벽청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 이라고 있습니다. 등불만 걸려 있는 거예요. 반벽청등은 눌리한 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굴 위한 것인가? 오르며 나리며 해 뜨며 바느니 적은 저녁진 하야 풋잠을 잠긴드니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이제 기억 부분 한번 볼게요. 차라리 쓰여디어 나궐이나 되야이셔 님 계신 창안을 반드시 비추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나 죽어서 나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임금 곁에 가서 임금이든 혹은 사랑하는 임이든 임 계신 창에 가서 한번 비추고 싶다라고 했더니 마지막 결사 이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각시님 달이 약히니와 굳은 비나 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 말고 차라리 굳은 비가 돼서 어때요? 잠깐 비추는 거 말고 촉촉히 적시는 걸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 결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33번 한번 볼게요. 가에서 다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사음부 율격으로 화자의 정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나와 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감탄사를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핍 상태의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화자의 욕망 이루고 있다라는 것, 욕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 가와 나, 다 모두에 해당이 되죠. 화자가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나요? 원인은 주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게 드러나고 있죠. 화자는 대상, 임과 같은 공간에 놓여 있지만 가까이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배이고요. 다는요. 어때요? 가지 못하는 것,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화자는 대상과 같은 공간에 놓여 있지만 각각
이떠하지 못해 안타까워 있다라고 했는데 같은 공간은 아니죠. 같은 공간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때요? 그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제가 말을 좀 실수했죠. 다시 정리할게요. 화자는 대상.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때요? 이 난관을 헤쳐서 좀 가고 싶지만 가지도 못하는 유배니까 그곳을 떠나면 안 되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공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34번이요. 자, 가에서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의 산 접동새와 나의 가태부의 넋은요,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의 괴우소서와 다의 꿈은 소망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라는 거, 사랑해 주세요라는 거,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거. 나의 천상배곡경과 다의 높은 외는요, 탈속적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나의 천상배곡경은 누구 계신 곳? 하늘에 있는 것, 즉 이 글 안에서는 임금이 계신 곳. 그 다음에 다의 높은 외는요, 어때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속적 공간은 아니죠. 탈속적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3번 찾고요. 그 다음 4번 여러분들 교재 다시 봐주세요. 나의 구름과 다의 백길, 화자의 소망 설치할 수 있는 통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죠. 다의 구름과 바람, 물결은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거 우리 글을 읽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4번에는 정답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작가인 이 부분 지워야 되겠죠. 작가인 정서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죄망으로 귀향을 가게 되자 의종은 오늘은 어쩔 수 없으나 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소식이 없자 정서는 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이 작품을 지었다. 이 작품은 왕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여성 화자의 마음에 빗대어 표현한 충신연주지사의 시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행에서 접동새의 울음은 님에 대한 그리움, 억울함, 표상 맞고요. 사행에서 잔월효성은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 천지신명, 지는 달과 새벽별은 알고 있을 거야. 오행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 진술로 드러내고 있나요? 나 함께하고 싶어 라고 드러내고 있고요. 칠행은 왕을 모시고 싶다는 화자의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화자의 충정을 드러내는 것 아니고요.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11행에서는 원망과 그리움이라는 두 가지 정서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나 벌써 잊은 거 아니지요? 그러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나 벌써 잊었어? 라고 하면서 원망과 그리움 두 가지 교차되고 있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이요. 자, 보기를 참고해 다의 기억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철의 송미인곡은 전체적으로 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주로 주화자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에서는 등장했던 보조화자가 결사 부분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차라리 비가 돼서 그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송미인곡에서 보조화자가 말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감료와 을료에 대한 이야기죠. 보조화자의 바라는 작품을 종결짓는 역할 하고요. 차라리 비가 되십시오라고 하고 있죠. 주화자는 죽음을 감수할 정도로 절박한 심경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그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화자와 보조화자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 보조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주화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고요.
보조하자는 주하자에게 사랑을 표현을 좀 더 완곡하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낙월보다는 비가 되어라. 그래서 그에게 좀 더 길게 머물러라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 완곡하게가 아니고 적극적이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37번입니다. A에서 E 중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C와 D와 E는요 모두 다 그리움을 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B는요 어디인가요? 바로 공간적인 배경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를 보면 A 같은 거는 산좁동생 나의 감정을 이입시킨 거이죠. 근데 B를 보면 황하수입니다. 황하수는 그냥 공간적 배경.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C 보면 C는요 빈배, D는요 모첨 찬자리, 그 다음에 E는요 반백청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떤 화자의 감정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그 다음에 이입시키는 것들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37번에는 2번 찾고요. 3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다의 화자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38번부터 41번은요. 역시 이제 지우고 시를 보고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가부터 우리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가는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시입니다. 바로 전봉건의 사랑인데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다? 바로 과목을 가꾸는 행위다 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과목을 가꾸는 것을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은 과목은 뿌리째 꽂고 그 뿌리를 썩은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흙 속의 해충 어때요?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새 묘목은 사랑입니다.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에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것이다. 두 손의 땀은요 무엇인가요? 노력과 정성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실현과 고난이죠. 바위 속에서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세워서 지키는 일이다. 실현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환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어두운 밤과 서로 상반된 그러한 내용의 함축 의미를 가진 시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피어났습니다. 어려움을 다 뚫고 이 새 과목은 사랑이죠.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수미상관적 구조라는 거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것이다. 지킨다는 것은 보살핌. 그 다음에 지켜본다라는 것은 관심이죠.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로 가보죠. 이육사의 교목 나와 있습니다. 기억 보면 밑줄 먼저 크게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이육사의 교목입니다. 푸는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는 하늘,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은요 바로 이상과 동경의 대상입니다. 입니다.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어때요? 꽃도 피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거,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거, 부정종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저항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항 의지라고만 해보죠.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어때요? 호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목이라는 것은 줄기가 굵고 큰 그러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목이라는 상징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은 채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지키려는 화자의 결의가 담기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랑의 독을 차고 다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독을 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라고 독의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독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 이 독이 무엇인지 보면요.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 버리라고 합니다. 나는 그 독을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저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누림에 내 산채 짐승이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품고 천천히 가리라. 마금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해서 어때요? 내 친구도 만류하지만 나는 어때요? 미래를 위해서 후를 위해서 지금 내가 독이 차고 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짓자면 독은요 일제 강점하의 현실 속에서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일제 광점하의 현실 속에서 어때요? 좀 나와 비슷한 맥락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현실과 대항하려는 시적 화자의 강력하고 순결한 의지입니다. 강력하고 의지의 표출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8번 볼게요. 가에서 다의 화자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자신의 마음속에 소중한 가치 간직하고 있나요? 가, 사랑, 나와 다는 어때요? 이 조국의 희망이라는 거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신의 주장, 논리적으로 설득 아니고요. 윤리적 고민에 대한 거, 개인의 차원의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공통점 아니죠.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양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39번 갈게요.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애상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의 정서를 애상적 어조가 아니라 성찰적 어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반된 함축적 의미를 가진 시어들 활용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어두운 밤, 환한 새벽 이러한 것들 우리 시 읽으면서 체크했죠. 공감각적인 표현 아니고요. 계절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점층적 표현 아닙니다. 다만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수미상관구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정답은 2번 찾고요. 40번으로 갈게요. 자, 나에서 기억에서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이상적인 세계인가요? 푸른 하늘 맞고요. 니은은요 낡은 거미집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 일제 강점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고요. 디귿은 끝없는 꿈길 마음속의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검은 그림자는 부정적인 자아가 아니라 암울한 시대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자아가 아니다. 미음은요,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련의 의미를 갖는다. 바람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바람, 나에게 주는 시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가볼게요. 다에서 독에 대한 이해 나와 있네요. 이제 나머지는 지워도 되겠네요. 독은 무엇이냐?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내 안의 부정적 성향을 가리키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부정적 현실로 인해 내가 간직해야 했던 삶의 태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독을 차고 간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 나로 하여금 허무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갈등 겪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이고요. 자, 이제 우리 나머지 42번부터 45번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내용은요. 불신시대라는 전후 소설입니다. 전쟁 후의 시대 상황을 그리고 있는 전후 소설입니다. 그리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서울이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1950년대. 불신시대라는 거 맞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소설을 읽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진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지 않을게요. 정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볼게요. 진영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진영이 주인공이고요. 아버지죠. 어때요? 아들인 누구? 문수가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에 학도병이 잔인하게 죽은 것을 꾸게 되고 다음날 문수는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의사의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한 대처 같은 걸로 보이지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문수는 죽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알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으로 시킨 것이다 라고 기억 부분 보시면 맞지도 않은 아이는 도수장 속에 망아지처럼 죽어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문수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사의 그러한 중대한 뇌수술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갈게요.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 달, 그러나 1000년이나 된 듯한 긴 나날들이었다. 니은 보면 눈을 감은 진영의 귀에 조수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다. 얼마나 슬픈지를 단명하게 나타낼 수 있죠. 내장이 터진 소년병이 꿈에 나타난 꿈을 꾸고 거짓말처럼 아들도 죽게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리을 부분이 있는 그 문단 읽어볼게요. 진영은 눈이 사박사박 밝히는 비탈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진영은 고슴도치처럼 바싹 털이 솟은 자신을 느낍니다. 추운가 보네요. 목도리와 외투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러면은 잠나무의 가지 위에 앉은 눈이 외투깃에 날아내리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가게 됩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모셔놓은 아들의 위패를 가져다 놓은 절로 가게 되고요. 절에서 그리 친절하지 않은 노승을 만나게 됩니다. 별로 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의 위패를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사를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두구려 명절에 우편으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진영은 숙인 고개를 발딱 세우더니 옆으로 획 돌리며 참견할 것 없어요. 사진이나 빨리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면 위에 보면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라고 하면서 어때요? 종교인으로서 나름 이 주인공이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절의 모습, 중의 모습에 좀 실망을 하고
어때요? 그 벌떡 일어나서 추운 겨울에 가서 아이의 위패를 다시 모셔온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이제 사진과 위패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진영은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래 살라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A 부분 볼게요.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연기일까요? 아들의 사진과 위패가 타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잡목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어. 한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건의 전개 과정이 우화적인 의미를 갖도록 서술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느슨한 여러 개의 사파 연결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2번 3번 우선 체크해 주시고요. 사건의 실제적 전개보다 인물의 의식의 흐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러 인물들의 회상을 통해 사건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여러 인물들의 회상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사건 전개 흐름에 맞게 서술하고 있는 거죠. 4번, 5번 아니고요. 사건의 인과관계가 느슨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어때요? 슬퍼하다가 절로 가게 되고 아들의 사진을 태우면서 다시 한거할, 다시 살아갈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우화적인 의미 갖도록 서술하는 것도 아니죠. 정답은 특정 인물, 누구? 바로 주인공 진영의 시각에서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번이요. 진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전쟁 중에 의사의 실수로 아들을 잃고 만다라고 했는데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후입니다. 어머니와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머니와 사이가 어땠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연탄가스가 새는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아들의 일이, 그 다음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그곳을 나와서 절로 간 것이죠. 떠나고 싶어하는 건 아닙니다. 절의 늙은 중을 정성껏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 많은 절의 중을 조금 어때요? 싫어하는 투를 비추고 있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3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4번 가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도수장 속에 망아지는 죽어간 아들의 끔찍한 모습 실감나게 하는 거죠. 마취도 없이. 그렇죠. 밀려오는 조수는 인물이 아이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리고 있는 거고, 꿈에 나타난 내장이 터진 소년병은 인물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바짝 솟은 털은 인물이 앞으로 있을 싸움이 몹시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겨울 밤이 추워서 얼마나 추위에 지금 이 사람이 경직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진을 태우는 행위에서 아들의 죽음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 담겨 있나요? 맞습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어. 한거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 마지막 문제. A를 중심으로 글 마지막 부분이죠.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주인공은 자신에게는 근본적인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라고 하면서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 왜요?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거라는 표현을 썼죠. 주인공의 경우처럼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시련을 겪게 되는 것 같고요. 주인공처럼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 주인공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데에는 종교적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라는 내용은 이 글하고는 관련이 없죠. 다만 어때요? 그 불신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로 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늙은 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뿐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45문제를요. 총 4시간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시간의 부족으로 모든 작품들을 꼼꼼하게 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불신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기에 어때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 읽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소설이니까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송민곡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이 부분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좀 다가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미인곡 이번 기회에 본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